자, 이번에는 제2쪽에 3번과 4번의 도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커서를 찍어서 3번의 정답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3번 마침표 엔터 쳐서 준비해 주시고 1번의 정답입니다 표기를 해 줍니다. 상단의 도구 중에서 fx라는 도구를 눌러서 한글 수식 편집기를 호출해 준 후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경우와 관련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 눌러서 첫 번째 항목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벳은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그 알파벳과 기호를 입력하시고요. 키보드에 없는 기호와 도구들은 상단의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을 입력해라 라고 입력해 주시고 항목과 항목은 탭이나 마우스로 찍거나 다음 항목 탭을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대시는 키보드의 작은 따옴표 엔터 왼쪽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쉽고 간단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상단에 넣기를 눌러서 본문으로 삽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을 하기 위해서 탭이나 스페이스를 몇 번 눌러서 자, 2번의 정답입니다 라고 표기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다시 한번 수식 편집기를 호출을 해서 이번에는 분수도 나와 있는데 잘 보도록 할게요. 자, L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시고 자, 파이라는 부분은 키보드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단의 도구에서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두 번째에 있는 그리스 소문자 영역에 알파, 베타, 감마 부분이 나오고 아래쪽에 파이, 자, 세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R, 자, 제곱승을 입력하기 제곱이 없네요. 자, 곱하기 연산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연산에 자, 곱하기 기호를 넣고 분수 나눠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분의 네모 눌러서 자, X 탭이나 다음 항목을 눌러서 자, 분모로 변환해 주시고 360 그 다음에 도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연산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들어가면 한 개, 두 개, 동그란 기호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얘는 중간이고요. 여러분 얘는 위쪽입니다. 각도 표시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도 커서의 위치가 분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게 되면 계속 분모 부분에 입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업이 완료되면 탭키 또는 다음 항목을 눌러서 정확하게 커서가 밖으로 빠져나갔는지 확인을 해주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쉼표 찍고 자, Shift 대문자 S를 눌러서는 파이 여기 있었죠? 파이 R 자, 제곱승은 위첨자 자, 위첨자 도구를 눌러서 1을 입력합니다. 자, 아직도 얘도 마찬가지로 위첨자 영역 안에 커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 뭐라고요? 네, 모든 작업이 완료됐으면 다음 항목을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곱하기 기호를 누르시고요. 자, 분수 네모분의 네모 자, X 입력해 주시고 360 도 여기 있었죠? 자, 도를 표시하시고 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상단에 넣기 기호를 눌러서 자,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의 도형 그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끝에서 엔터를 자, 두세 번 적당히 입력해 주시고 4번의 정답입니다 라고 4번을 표기해 주시고 도형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도형 작업을 할 때에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도형 먼저 자, 위쪽은 나중에 작업을 해주시면 앞으로 뒤로 뭐 맨 뒤로 맨 앞으로 라는 의미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도형에서 맨 뒤쪽에 있는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도형을 눌러서 자, 드래그 하셔도 좋고요. 그대로 클릭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차피 도형의 크기를 세팅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대로 클릭이나 또는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을 호출해 주시고요. 자, 지문에 나와 있는 자, 12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보면 크기 고정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자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크기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기를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직사각형 도형이 나왔을 때는 선 부분에서 모서리의 공률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직각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데, 자, 둥근 모서리와 반원도 출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익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설정 눌러줍니다. 적당한 위치로 가져다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사랑받는 브랜드의 3대 특성이라는 글상자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글상자를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일단 글자를 사랑받는 브랜드의 3대 특성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블럭을 잡으실 때 앞에서부터 굳이 블럭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앞에서 잡으려 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면은 또 왔다 갔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커서가 있을 때요, 마우스 그냥 뒤에서 앞쪽으로 드래그해서 주시면 쉽고 빠르게 블럭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글꼴 먼저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글꼴은 굴림으로 해라. 글자의 크기는 20pt로 하시오. 엔터. 흰색으로 하시오. 진하게 하시오. 자, 정렬은 수평과 수직을 가운데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수평, 수직의 부분은 이미 가운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운데 정렬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상자의 크기와 면색을 그리고 공률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 선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자, 기본 탭에서 크기 자, 100에 15 크기를 고정해야겠죠. 그리고 선 탭에서 모서리의 그 공률을 둥근 모서리로 해야 되겠네요. 자, 채우기는 자, 면색을 파랑으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랑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예, 적용이 잘 되었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자,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해 놓으시고 완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될 부분은 삼각형 도형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다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간혹 다각형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수험자 중에 선을 3개를 조합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만들어서 면색이 안 된다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선의 3개의 조합은 보이기에는 삼각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차원적인 선이 3개가 모여진 거기 때문에 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다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각형을 사용하실 때에는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마우스를 누르지 않으면 선이 따라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똑바른 선을 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 자, 그 다음 클릭. 시작 부분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자, 막혀지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면의 색상을 달리해라 라고 2번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다른 색상으로 적용을 해서 그리고 자, 더블 클릭해서 크기 기본 탭에서 90에 80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크기 고정해 보겠습니다. 설정. 네, 잘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친근감이라는 부분의 도형들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3개의 도형을 복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친근감 타원 툴을 눌러서 자, 적당한 위치에 그려주시고 자, 이거의 색상은 흰색으로 해라 라고 지문에 나와 있네요. 자, 상단의 도구를 이용해서 흰색 이용해 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크기는 25에 15로 하시오. 크기를 고정하겠다. 설정 눌러주시고 글을 입력해 주기 위해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글 상자로 클릭을 해서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글을 입력해서 가운데 정렬 크기 바꿔주셔도 되겠고 지금과 같은 단락이 하나인 경우는 글꼴 크기를 먼저 해놓고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에 18pt를 하시오. 그리고
진하게 하시오. 가운데 정렬하시오. 그 다음 친근감이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자, 모두 완료됐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작은 원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터널을 눌러서 그려주고요. 자, 이거에 더블 클릭을 눌러서 자, 크기는 10을 하시오. 10을 하시오. 고정을 해주겠다. 설정을 눌러주시는데 색깔이 틀려야 되기 때문에 자, 색상을 다른 색으로 눌러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출력 형태처럼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고요. 이 적당한 위치라 함은 출력 형태와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편안하고 친숙한 느낌을 하기 위해서 글상자를 이용해 보겠는데요. 자, 글상자 드래그 앤 드롭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편안하고 친숙한 느낌이라는 글상자의 글을 입력해서 아래쪽에 도형을 복사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긴 문자열을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짧은 문자를 입력해서 도형을 다 세팅을 해놔서 복사를 했는데 나중에 텍스트를 수정할 때 길이가 길어지는 문자열을 입력했을 때에는 도형의 크기, 높이가 왜곡되는 거,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문자열을 잡아서 입력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지속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입력해서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쪽으로 블럭 글자 크기는 궁서에 20pt 눌러주시면 자, 보시고 계시죠? 자, 이렇게 두 줄로 깨지면 도형의 높이가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작업에 깨졌을 때는 조절을 해서 자,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운데 정렬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도형의 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형의 경계선을 누르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 겹쳐 있어서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투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옆으로 살짝 옮겨 놓으면 얘는 투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면의 색은 투명으로 하시오 라고 지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면색은 투명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선의 색, 선의 종류는 파선으로 적용을 해주시고 위치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키로 세밀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중 선택을 하기 위해서 클릭, 그 다음에 쉬프트 클릭을 눌러주시면 자, 쉽고 간단하게 다중 선택이 가능하겠죠. 자, 컨트롤은 복사키고 쉬프트는 수평 수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과 쉬프트를 함께 눌러서 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해서 다시 한번 복사를 해주고요. 네, 잘 되었습니다. 자, 일단 글자를 고쳐 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책임감 더블 클릭해서 열정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글자는 편안하고 친숙한 느낌 그 다음 맨 아래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 문자열이 완전히 다 바뀌었을 때는 드래그 앤 드롭해서 지운 다음에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드래그를 하시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블럭을 잡으실 때는요. I 모양 마우스 포인터가 I 모양일 때 더블 클릭을 3번 연속해주면 문장 단락이 모두 블럭이 잡혀지게 되는데요. 자, 그 상태에서 고쳐주시면 자, 오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싶은 강한 욕구 자, 그 다음 색상은 달리해라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도형의 색상이 동일하죠. 반드시 고쳐주세요. 이 부분의 색상을 안 고쳐서 감점되는 부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자, 반드시 고치도록 자,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빨강 색깔이 예쁠 필요 없고요.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중간에 있는 책임감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빠져 있죠. 자, 클릭, 쉬프트 클릭해서 자, 쉬프트로 이동해 볼까요? 예. 그 다음
자, 시프트 클릭을 해서 자, 이동을 해주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네, 이동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도형 그리기에서 마지막인 그림 삽입과 그 다음 글맵시 삽입이 되겠는데요. 그림 삽입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드래그해서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자, 상단에 그림 삽입이라는 도구를 눌러서 지문에 나와 있는 내 문서의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그림 1번을 하시오. 열기 눌러서 자, 그림을 넣어줍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은 아래쪽에 빗대어 있어서 관계는 없겠는데요. 도형 밑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앞으로 와라 뒤로 와라의 개념이 아니라 그림 도구에서 여러분들 글 앞으로라는 것을 반드시 눌러줘야지 앞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 글 앞으로를 클릭해서 앞쪽으로 나오게 세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더블 클릭을 해서 그림의 사이즈를 지문에 나와 있는 50에 40으로 해주시고 크기를 고정해 줍니다. 자,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위치를 잘 잡았으면요. 이제 하이퍼링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이퍼링크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사랑받는 브랜드의 조건의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이퍼링크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받으면 가장 먼저 3쪽에 책갈피 작업을 먼저 해놓고 진행을 하시면 이 부분에서 하이퍼링크를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겠습니다. 자, 하이퍼링크를 하러 돌아가 볼까요? 자, 3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사랑받는 브랜드의 조건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자, 맨 앞에 커서를 찍어 줘야겠습니다. 왜냐면 이 위치에 책갈피를 끼워 넣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커서를 찍어 놔야겠습니다. 자, 블럭을 잡는 분들을 보셨는데요. 블럭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반드시 커서를 찍어 놓으시고 입력에 책갈피를 넣겠다 눌러주시고 지문에서 설정한 자, 책갈피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갈피의 이름은 사랑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사랑이라고 입력해서 넣기. 자, 다시 한번 작업 올라가시면 자, 이제 그림을 찍어서 하이퍼링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하이퍼링크 자, 클릭해서 지금 바로 넣었던 사랑이라는 책갈피가 있죠. 자, 찍고 넣기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서는 손가락 모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바깥쪽을 찍었다가 다시 그림으로 오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겠죠. 클릭을 해주면 그 위치로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하나 자, 주의하실 점은 내가 크기를 그 그림의 크기를 지정하기 전에 하이퍼링크를 해서 그림을 선택해야 되는데 클릭을 하면 자꾸 하이퍼링크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림의 사이즈를 변경 못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그 개체 속성 들어가셔서 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랜드별 최적 유형이라는 글맵시를 작업하기 위해서 상단에 글맵시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글맵시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자, 이렇게 글상자처럼 이런데 커서가 들어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커서가 이런데 있으면 이 안에 글맵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커서를 바깥쪽으로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글맵시를 눌러서 내용을 입력하십시오가 보여지면 자, 브랜드별 해서 여러분들 이 글맵시는 두 줄로 입력해야겠죠. 엔터를 쳐서 최적 유형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글맵시는 굴림으로 그리고 빨강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글맵시의 글꼴은 이 안에서 제어를 해 주셔야겠죠. 자, 굴림. 자, 글자 모양은 지금 보면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시험장에 가져간 필기구를 이용해서 외곽선을 따라서 선을 그어주면 도형을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을 눌러서 지금과 같은 도형은
역갈매기 수장형이 되겠네요. 자, 예, 이게 되겠죠. 자, 설정을 눌러라. 자, 여러분들 이쪽 그림 뒤에 숨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놔도 여전히 그림 뒤쪽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쪽으로 가져오려면 뭐 하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글 앞으로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그림의 도구처럼 글 앞으로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단에 보면 나비 보이시죠? 자, 이것이 그래프로입니다. 그래프로를 눌러서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시고, 자, 이거의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서 지문에서 요구한 자, 50에 35 자, 크기 고정을 해주시고 설정 눌러줍니다. 자,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고, 이게 완료가 아니겠죠? 글자의 색상 글맵시 개체해서 빨간색으로 해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의 도형까지 완료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도형이나 그림 작업을 하실 때에는 커서가 글상자 안에서 깜빡인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도형의 색상은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색으로 설정하는 것, 그리고 글상자에 있는 이 도형은 투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모서리의 곡률 부분을 정확하게 잘 처리했는지 짚어 넘어가고 다음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